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문학, 그죠? 예. 교재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90페이지, 그죠? 예. 가지문에 이육사 선생의 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육사 선생의 꽃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됐니? 예.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예. 작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신에 알아두면은 괜찮은 작가가 존재한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윤동주 선생의 참여로 갈 때 제가 윤동주 선생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김광윤 선생의, 그죠? 예. 와사등 할 때 제가 김광윤 선생 좀 알아두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바로 이 이육사 선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이육사 선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1940년대 저항파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예. 그래서 1940년대에 우리가 1940년대죠. 그죠? 예. 1940년대의 시그룹 가운데 대표적인 시그룹이 바로 우리가 저항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그죠? 일본은 흔히 말하는 그들의 전쟁 야욕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군수 물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되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선인으로 하여금 강제 징병, 징용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여성은, 그죠? 예, 흔히 정신대로 해서 또 끌고 가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에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즉, 우리 문학가들이 절필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즉, 다시 한번 일제의 그 야욕을, 그죠? 예찬하는 작품들을 우리 문인들 하여금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필을 합니다. 물론, 추는 이강수라든가, 진암성 같은 인물은 친일적인 행적을 그때 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또 일부의 시인들, 바로 대표적인 누굴까요? 이 이육사, 윤동주 같은 인물은 패는 칼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들의 글로써 저항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항시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누굴 잡는다고요? 그렇지. 이육사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윤동주라고 하죠. 됐습니까? 예. 예. 육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죠? 예, 그 이육사라고 하는 그의 죄수 변호다. 예, 본명은 원로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정도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육사나 윤동주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의 시에 뭘 갖다 연결시키라고요? 아하, 바로 외제적인 관점 가운데서 흔히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죠? 예, 뭘 갖다 집어넣자?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자.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 사회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라고요? 일제 하에. 됐습니까? 예.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무엇을? 왜? 조국의, 그죠? 예. 광복을 염원하는. 됐나요? 예.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됐나요? 예. 바람을 시에다가 적어놨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이유산 선생의 이 꽃이라는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연결시켜 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는 작품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고, 그럼 작품 제목 갑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꽃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꽃이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제 1년 갑니다. 동방은 동방달도나 딱 갖춰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동쪽에 있는 나라. 그죠? 예. 자, 우리를 뭐라 그러죠? 보통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오동방의 문물이라고 말하고요. 그죠? 예. 이때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한자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방은, 즉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났어. 하늘도 다 끝났다. 다시 세목 딱 갖춰놓고요. 하늘도 끝났다는 걸 뭘 얘기할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천붕, 하늘이 붕, 무너지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하늘은 다 뭐 했다고요? 끝나버렸어. 무너져버렸어. 다시요, 세목 딱 갖춰놓고. 그죠? 예. 거기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다시 세목 딱 갖춰놓고요. 바로 그때에도.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친 일종의 극한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이너적 관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렇지, 일자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자,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극한의 됐나요? 예, 상황 속에서도 되겠죠. 그죠? 예.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고 됐습니까? 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시련의 시기 속에서도. 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됐나요? 그런데 무엇은요? 꽃은 꽃 할 때는 깡 맞춰놓고요. 빨갛게 피지 않는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밑줄 자. 그럼 이것은 빨갛게 피었다라는 거야? 피지 않았다라는 거야? 빨갛게 피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은요? 아, 꽃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뭐 하더라는 거야? 아, 빨갛게. 그죠? 예, 빨갛게. 자, 일단은 빨갛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적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빨갛게 뭐 한다고요?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이때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피어난 존재로서 됐습니까? 예. 뭘 의미하는 거겠다? 아, 극한적 상황을 이겨낼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시 한다 그러면은 다 죽어갈 그곳에 피어나는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희망적인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아시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일제히 현실이라는 방향적 관점을 갖다 집어넣다면 됐습니까?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조국 강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꽃이라는 것을 다시 방향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예. 조국 그죠? 예, 광복의 뭐 한다고요? 예,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국민적인 마음은 더욱더 커지지 않느냐라는 거 있습니까? 예,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던가 피더라. 거기에 내 목숨을 다시 내 목 깡 맞춰놓고요. 내 목숨을 꾸며서 일단 뭐 꾸며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요. 쉼 없는 다시 밑줄 쫙. 쉼이라고 하는 건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하면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다면 내 목숨은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도 쉼이 없어.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 그러면 휴식을 가리지 않다.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근데 내 목숨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 이 보세요. 꾸며라고 얘기했는데 됐나요? 예. 요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보면 돼요. 됐니? 예. 첫 번째는 앞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서 꿈이라는 걸 갖다 집어넣어서 꿈을 꾸며 됐습니까? 예, 꿈을 꾸며 됐나요? 예. 만다고요? 잠시도 쉬지 않을 것이야. 됐습니까? 예. 두 번째는 됐나요? 예. 어떤 것을 꾸다. 뭐야? 돈을 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빌리다. 됐습니까? 예. 라는 의미. 그럼 다시 내 목숨을 빌려서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잠시도 쉬지 않을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꿈이다. 됐나요? 예. 장식하다. 됐나요? 그래서 내 목숨을 꾸며서 됐습니까? 나는 잠시도 뭐 하지 않을래? 쉼을 가지지 않을래.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끊임없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노력하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한 자신의 뭘 드러냈다고요? 의지를 드러냈다. 나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됐니?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어 다시 딱 맞추는 바랍니다. 뭐뭐 이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영탄적 어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내 목숨을 내가 꾸며서 빌려서 다시 말한다면 또 어떻게든 간에 장식해서라도 나는 끊임없이 됐습니까? 쉬지 않는 그런 날을 가지겠다. 됐니? 예. 자, 이어 갑니다. 북쪽에 툰드라, 북쪽에 툰드라 다시 제목 맞추는 바랍니다. 됐나요? 북쪽 툰드라 뭐예요? 소에서 광활한 추위의 땅 됐습니까? 그곳에도 찬 새벽은 찬 다시 밑줄 감각점 이야기 해볼까? 촉각적 이미지. 그 찬 새벽은 새벽 같잖아요. 깡 새벽은 눈속 깊이 눈속 다시 제목 깡 맞추는 거예요. 그 눈속 깊이에 꽃맹아리 됐잖아요. 깡 맞추는 거예요. 움짝거려 밑줄 쫙
뭐 한다고요? 손을 꼴락꼴락. 됐습니까? 예. 그래서 움짝거려서, 뭐가요? 아, 꽃맹아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움짝거린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화류법. 됐니? 예. 움짝거려서. 제 밑에가 까맣게 날아오길. 제 밑에 탈 때는 깡! 맞추는 게 바랍니다. 물어보자.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속에서 제비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제비가 날아오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라고? 봄.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제비가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까맣게 깨거지로 됐습니까? 예, 날아오게. 그러면은 이 땅에 완연한 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완연한 봄이 오길 기다리나니. 기다리다 다시 밑줄 자 물어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기다리다 이 주체는 누가 되죠? 새벽은 되죠. 됐니?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다시 봐봐요. 그죠? 예. 저 북쪽에 그 광활한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툰드라 지역에서도 됐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어떤다고요? 깊이 있는 그곳에서도 됐습니까? 예. 그 새벽에는 무엇이요? 꽃맹아리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움짝거려. 됐습니까? 움직여서. 뭘 하고 있더라? 제비. 그것도 어떤다고요? 봄이 오기를. 됐나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더라. 그죠? 네, 기다리고 되겠죠. 됐니? 그러면 다시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됐니? 예. 꽃은 핀다, 피지 않는다. 핀다. 그래서 뭐가 오기를? 봄이라고 오는 거죠. 다시 한다 그러면 광복된, 됐나요? 예.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됐습니까? 예. 뭐 한다는 거야? 기다린다.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요. 북쪽의 툰드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무엇하고 연결된다고요? 현재 우리의 상황. 됐니? 예. 그러면서 마침내 다시 한번 볼까요? 저버리지 못할. 저버리지 못하는 건 뭐야? 어기지 못할. 뭐라고요? 약속이요.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요? 그렇지. 이것이. 그렇죠. 됐나요? 예.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이제 뭐가 온다고요? 봄은 올 것이요. 그리고 제비 때는 까맣게 날아올 것이요. 그죠? 예. 그것을 누구는요? 꽃맹아리는. 됐나요? 기다려. 그러면 제비가 반드시 날아오지 않아? 날아와. 그것이 뭔다고요? 어기지 못할. 됐습니까? 예. 어기지 못할. 그러한 뭐라는 거야?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됐습니까? 그래서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는 그 봄의 계절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꽃은 그것을 기다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국강복의 희망은 있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니? 마지막. 한바다 복판, 커다란 바다 복판에 용소슴 치는 곳, 용소슴 치는 곳 했더니 깡!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꽃성 달때는 깡! 다시요. 그 꽃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크나큰 바다의 복판에 용소슴 치는 곳에 그렇게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뭐야? 꽃성이 있더라. 야, 꽃이 얼마나 폈으면 그것을 꽃의 성이라고까지 이야기했겠네요.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The Castle of Flower. 됐나요? 예. 뭉툭이 꽃이 마구도 펴있다. 그러면 다시요. 저 앞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국강복의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희망이 모여가지고 뭘 이뤘다는 거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됐니? 그래서 그 꽃성에는 이제 뭐가 왔어? 봄이 왔겠지. 그래서 나비처럼 나비 다시 밑줄자. 처럼 날더나 깡! 그럼 나비는 보조관념이 되겠네. 아하. 취한다. 이때 취한 건 술 취한다. 근데 여기서는 술 취한다가 아니겠지. 뭐에 취하겠습니까? 그 나비처럼 꽃의 향기에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회상의 무리들 달더나 깡! 맞춰놓을 거야. 아! 달더나 꽁! 맞춰놓을 거야.
그러면은 다시요. 봄이 온. 그래서 꽃이 핀. 됐습니까? 그런 성에서. 됐습니까? 예. 나비처럼 됐나요? 그 꽃의 아름다운 그 꽃의 향기에 취하는 존재. 이때 취하는 그 존재. 해상의 무리들이겠죠? 그들은 어떤 존재겠어? 그 성 안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지. 다시 한다면 조국 광복된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됐습니까? 결국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해상의 무리들아, 조국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민족, 됐습니까? 예. 오늘 내가 여기서, 여기라는 건 뭐예요? 현재 now, this here.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아직은 부정적 상황이죠. 됐습니까? 예. 너 다시 내볼까? 이때 너를 나간다고요. 불러보노라, 뭐뭐 하노라. 역시 영탄적 구조가 되죠. 됐니? 그럼 이때 너가 뭘까? 자, 첫 번째. 자, 앞에 내용을 본다면은, 자, 회상의 물이 되겠죠. 그래서, 나 오늘 여기서 너희들, 회상의 무리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조광복의 아름다움에 취한, 됐습니까? 너희들을 만다고요? 불러보노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껏 그 성에서 그 향기에 나비처럼 취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꽃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누구를요?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야? 끝끝내 가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상의 무리들도, 그죠? 예, 맥락 속에서는 그래 볼 수 있을 거고. 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됐니? 예. 그래서 이 시는, 됐습니까? 예.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어떤 극복 의지, 그리고 조국 광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것을 나타낸다고요? 드러낸 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육사 선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저항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제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해석해 나갈 때 조금 감정이 깊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일자의 현실. 꽃맹아리, 제비때, 꽃이 성. 뭐라고요? 긍정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문제는 뭐 보니까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